오늘은 또 뭐가 궁금한 거야? 최근 들어서 저희가 주식의 기초에 대해서 좀 다루니까 구독자도 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저는 거의 뭐 1년도 안 돼서 그러기도 했지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대체 어떻게 살아남으신 건가요? 아, 살아남은 게 궁금한 거야? 네. 아, 그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 일단 잠깐 나 이빨이 망가지. 이거 너무 실컷 먹어가지고. 이거 넣어야지. 아, 내치마 이거. 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스텝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투자 전략, 기법을 찾아야 돼요. 사람마다 이 성깔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너무 급하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도 굉장히 하기 힘들어하고 장기 투자는 더더욱 버티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빠르게 대응을 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멀미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기는 좀 더 여유 있게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를 원하는 성격도 있고요. 제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너는 너한테 맞는 거는 천천히 매매를 하는 눌림목이거나 주봉 베이스로 하는 매매 또는 모멘텀 중장기로 좀 가는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지. 네네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천천히 매매를 하는 눌림목 또는 눌림목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나에게 맞는 내 성격에 맞는 기법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찾았다. 내가 만약에 눌림목이 나한테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만 하나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하겠죠. 이제는 내가 방향성을 잡았어. 그러면 그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나만의 원칙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스텝은 확실하게 내게 되기 위해서 검증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되고 시장 상황마다 이렇게 좀 바뀔 수 있구나. 변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같은 눌림목이어도 공격적으로 막 매매를 해도 되는 시장이 있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럴 때 눌림목 했다가 매수를 하면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눌림이 아닌 거죠. 어떤 종목은 왜 같은 패턴인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돼요. 눌림목도 시가총액에 따라 다르고 종목의 과거 패턴에 따라 다르고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를 좀 강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 둘씩 검증하듯이 내가 뭐 엑셀로 정리를 하든 매매 일지를 쓰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중심이 잡힐 때까지 계속 부지런하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이거를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 둘씩 검증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 놔야지 1년, 2년 지나가면은 내 큰 자산이 되겠지? 확실하게 확률이 높은 나만의 강력한 원칙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하다 보면 한 6개월, 1년 하는데 굉장히 좀 헤맬 때가 있어요. 잘 될 땐 잘 되는데 당연히 또 시장 때문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슬럼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안 될 것 같고 검증한다고 될까? 되게 비관적으로 좀 바뀔 때도 옵니다. 저도 조금씩 검증을 하는데 기준봉을 만들고 거래량 작아지는 뭐 음봉을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분명 배운 건 이건데 왜 아니지? 하면서 손절대로 하고 되게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치. 이런 과정들이 다 겪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게 아닌가? 아예 다른 걸 또 찾아야 되나? 다른 걸 또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 어떠한 기법도 쉬운 기법이 없고요. 어떠한 기법도 빨리 가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이든 간에 하나를 확실하게 나에게 맞는 걸 찾고 중간에 이런 흔들림이 오는데 왜냐면 의심을 하고 내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거 아닌가? 이거 해야 되나? 다른 거 해야 되나? 다른 기법 써야 되나? 고민들이 들 때 아니요, 그냥 나에게 원래 맞는 걸 찾았다면은 흔들리더라도 그냥 계속 파세요. 어느 기법도 쉬운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파다 보면은 정말 디테일들이 섬세하게 쌓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패스해야겠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괜찮은데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 경험이 1년, 2년 쌓일수록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거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은 또 그만큼 시행착오로 다시 겪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득하게 하나를 충분하게 검증하면서 비록 중간에 안 될 때도 옵니다. 슬럼프도 오고 굉장히 헤맬 때도 와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자. 내가 정한 그 전략이나 방법을 열심히 파고 뭔가 놓쳤을까?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를 계속 과거 차트든 현재 그 이유든 간에 계속 찾아서 비교를 해보세요. 왜 안 맞았지? 왜 맞았지? 재료가 강도가 왜 달랐지? 왜 여기에서는 반등이 안 나왔지? 거래 대금의 문제인가? 아니면 뉴스에 내가 체크 못한 게 있나? 꼼꼼하게 다 챙기다 보면은 어떠한 기법이든 간에 서서히 완성이 되고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 딱
발견이 됩니다. 내 것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되면은 뭐 끝까지 살아남느냐? 당연히 아니죠. 여기까지가 이제는 기본인 겁니다. 기본. 시장에서 꾸준하게 살아남기 위한 스텝이 이 두 번째 스텝까지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여기까지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디테일하게 검증이나 공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따라서 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냥 들은 종목 추천하거나 리딩방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길게 봤을 때 잠깐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5년, 10년의 기간 두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퇴출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스텝까지는 기본까지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정도 공부는 누구나 이제는 유튜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정말 고수들이 알려주는 뭐 그런 뭐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이론이고 공부잖아요. 그걸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인지라 우리는 흔들리고 신법이 무너지고 마인드가 망가질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 대부분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체적으로 주변 환경이든 심리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힘든 사정이 생겼든 간에 외부 변수에 의해서 평정심이 보통 흐트러진 경우가 대부분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누구보다 그거는 본인이 다 알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 된다 또는 안 된다.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운대라는 거가 있잖아요. 지금 뭔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느낌이고 운이 잘 받쳐준다 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뭔가 할 때마다 꼬이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운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도 스스로 알잖아요. 주식 투자도 분명히 내가 세운 원칙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잘 됐는데 이제는 뭔가 안 된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때문이든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얼마나 빨리 잡고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참을 줄 아느냐. 여기에서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열심히 밟고 몇 년간 검증을 많이 한 분들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서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게 마지막 이 세 번째 스텝 때문이에요. 공부는 앉아서 인내심 있게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반열이나 경지에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를 통해서 또 다른 자아가 날 쳐다보면서 너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야. 너 지금 뭔가 안 되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해. 또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왜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지? 이렇게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면은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잡던가 매매를 쉬어. 그거를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인지가 됐다면 그거를 인내심 갖고 꾹꾹 참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은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왜 못 참아? 당연히 안 될 때는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전으로 본인이 진짜 그 상황에 정말 처하면요 흔한 말로 그냥 눈 돌아갑니다. 이성을 잃어. 저도 매매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실행이 안 돼요.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정말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 이런가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얼마나 빨리 스스로 그거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느냐. 정말 눈 들어가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거를 꾹꾹 눌러 참아서 잠깐 쉬거나 비중을 확 줄인다던가 템포를 확 무너지기 전에 알아서 브레이크를 탁탁탁 잡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인트에서 저는 좀 빨리 잡는 편이에요. 전체 자산 대비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5% 정도만 손실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저는 브레이크를 잡고 주변을 좀 환기시키고 잠깐 한 템포 쉬었다 또는 아니면 비중을 원래대로 내가 매매를 잘했던 페이스를 찾기 전까지는 비중을 진짜 한 3분의 1, 5분의 1로 줄여서 주식을 최근 시장 흐름만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좀 눈치 볼 때가 있어요. 내 심리 상태가 조급한 마음에 지금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배팅해봤자 그래봤자 굉장히 그게 더 큰 손실 나서 반토막 날 것 같고 그런 공포감이 밀려오니까 차라리 빨리 브레이크를 잡고 느리게 가더라도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고 매일 또 강한 종목은 계속 나옵니다. 기간마다 정말 주도주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시장에서 돈이 명확하게 몰리는 섹터가 나올 때까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섹터나 종목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참다 보면은 남들을 막 빨리 수익 내는 것 같고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이럴 때 대부분 다 부러져서 결국엔 가다가 다시 뒤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잘 잡고 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기도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또 빨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꼭 세 번째 스텝까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슨 질문이야? 사람의 성향마다 매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눌림목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은 구독자분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좀 오래돼서 간단하게만 좀 하고 디테일하게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눌림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단기 눌림목이 있고요. 스윙의 개념으로 길게 볼 수 있는 눌림목이 있어요. 그 단기 눌림목은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단타하기 좋아하는 데이 트레이딩 또는 뭐 하루 이틀짜리 종가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눌림목의 타점들이 있고, 비교적 한 며칠 스윙의 개념으로 또는 일주일, 2주일 끌고 갈 수 있는 스윙의 눌림목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눌림목에 대해서 어떻게 종목 선정 또는 대응을 해야 되고, 비중 조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차이가 있거든요. 처음에 눌림목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눌림목의 개념이 뭐야? 이거는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 비중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내용이 길어졌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 눌림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변동폭 없이 잘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스텝을 잘 밟아 나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기계적인 사람 같다. 되게 이성적이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더 잘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뒤에서는 맨날 흔들려. 컨트롤 하는 거야.